안녕하세요. 쭈아빠 이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중앙집권체제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할 건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무엇이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공부했고, 십자군 전쟁의 결과 바로 서유럽 중세 사회를 이끌었던 거대한 축, 교황의 권위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 그리고 기사들, 제후들의 힘이 약해지는 결과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이어서 바로 교황권이 쇠퇴하는 모습, 아비뇽 뉴스라든지 교회가 분열하는 모습을 통해 교황권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도 공부했었잖아. 자, 그러면 기존의 서유럽, 중세 유럽을 이끌었던 기존의 권력자들,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교황의 권위와 기사 제후들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건 기존의 교황에 눌려있던 다른 아이의 힘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잖아.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뭐냐? 기존의 교황의 권위에, 교황권에 밀렸던 왕권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그리고 이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 속에 왕이 거주하는 지역이 그 나라의 중앙이잖아. 즉 왕에게 힘이 집중된다는 건 중앙으로 힘이 집중된다. 흔히 말하는 중앙 집권 국가, 중앙 집권 체제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지를 배우는 거야.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존의 교황에게 눌려있던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중앙이 어떻게 탄탄하게 힘을 강화시키고 이 중앙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치면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역사인데 왜 이 시기냐? 우리 13세기 교황이 최절정 전성을 찍거든. 가장 힘이 센. 그걸 보여주는 13세기의 말이 뭐냐면 교황은 해, 왕은 달, 황제는 달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 그 13세기 절정을 끝으로 14세기부터 점점 교황권이 약해지거든.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15세기는 서유럽 중세 사회가 무너지는 과정이야. 그럼 기존의 권력자, 기존의 체제가 무너진다는 건 뭔가 새로운 강력한 사람,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바로 그 시기. 서양 중세가 무너지는 과정이 곧 새로운 체제, 중앙집권 체제가 발전하는 시기와 같다라는 것이. 자, 그럼 이 중앙집권 체제의 가장 핵심은 중앙에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봐줘야겠지. 자, 왕권이 강화된다. 기존 서유럽 중세 사회에서 각 영주들, 제후들의 힘이 셌잖아. 그들에게는 건들 수 없는 권한, 불입권이 있었지. 바로 불입권이 뭐였지? 그 지역에 재판할 수 있는 권한, 그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잖아. 그런데 기존에 이걸 갖고 있던 애들이 힘이 약해진다? 그럼 이 권한을 왕이 가져가고 왕이 세지게 되는 것이. 왕권 강화의 모습은 전국적으로 왕이 사법권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사법권과 과세권이 강화된다. 그 나라의 법, 재판을 할 수 있고 그 나라 지역에 세금을 걷고 세금을 사용하는 권한을 왕에게 점점 집중시킨다. 왕권이 강화됨을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왕 입장에서는 강력한 왕의 모습, 강력한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나에게 도전하는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 그것도 언제나 내가 내 마음대로 출동시킬 수 있고 언제나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 우리 그 군인을 상비군이라고 불러. 항상 준비된 군인. 왕을 지켜주는 거지. 그리고 왕에게 힘이 집중된다는 건 왕이 해야 될 역할이 많아진다는 거잖아. 중앙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진다는 거잖아. 혼자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바로 브레인들, 당시 왕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관료로 임명하고 그들을 사용하고 이용했다는 것이 바로 관료들을 양성, 기른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 중앙집권체제의 발전 속에 가장 중요한 모습,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 사법권과 과세권을 점점 강화시켰다. 강력한 왕권을 지키기 위한 상비군과 왕의 역할을 도와주고 서포트해줄 브레인들, 관료들을 양성, 길러게 되었다라는 거.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면 이 같은 모습과 이런 중앙집권체제의 발전이 이 시기 동안 서유럽 각각의 국가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제 국가별로 살펴보게 될 거야. 흔히 이 서유럽 지역의 국가라고 할 때 떠오르는 나라들 있잖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의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볼 건데 어렵게 생각하면 왜 어렵냐면 국가별로 쪼개서 보다 보니까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좀 헷갈리는 것 같아. 근데 쉽게 생각하면 정말 짧게 조금씩만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괜히 쫄 거 없다. 그냥 간단하게 각 국가별로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개별 특징 정도만 잘 구별하면 알면 돼. 그리고 그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한번 같이 들어가보자. 자, 먼저 영국. 우리 서유럽 국가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 중에 하나는 영국. 자, 섬나라로서 자, 이 시기 중앙 집권체제 발전 속에 배우는 첫 번째 왕은 존 왕이야. 존 왕. 이 존 왕은 쉽게 기억하는 방법으로 쫑왕이라고 기억하면 되거든. 쫑왕. 좀 표현이 저급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쫑다라고 하잖아. 쫄았던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 누구한테 쫄았냐? 크게 두 아이들에게 쫄는데 첫 번째 프랑스 아이들에게 쫄아. 그래서 이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는데 프랑스가 많이 이기고 영국이 쫀왕이 맨날 프랑스한테 자주 졌단 말이야. 그리고 프랑스랑 자주 싸우다 보니까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 돈 왕이 맘대로 못 쓰잖아. 프랑스 아이들과 협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구랑 같이 얘기할 기회가 많아지냐? 바로 왕과 정치를 같이 하던 영국 귀족들. 근데 이 귀족들이 쫀왕이 툭 하면 막 전쟁 일으키고 마음에 안 들어. 그 귀족들이 쫀왕 너 적당히 해. 그 쫀왕은 이 귀족들에게 쫄아. 그래서 크게 두 아이들에게 쫀다. 프랑스에게 쫄고 영국 내 귀족들에게 쫄았다고. 자, 이렇게 기억하면 좀 오래 기억에 남을 거야. 쫀왕. 그래서 이때 프랑스한테 쫄기도 하고 영국 귀족들한테도 쫄게 하는데 이때 영국 귀족들이 야 쫀왕 프랑스랑 전쟁은 적당히 하고 그런다고 뭐 크게 이기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영국 귀족들이 쫀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만해 적당히 해. 너 혼자 그렇게 다 결정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해. 영국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쫀왕에게 요구해. 근데 쫀왕이잖아. 그래서 영국 귀족들에게 알았어 니네 맘대로 해줄게 라고 해서 문서로 귀족들의 권리를 높여주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문서를 만들게 돼. 그게 바로 13세기 대헌장이야. 자,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대헌장을 쫀왕이 승인하는데 이 대헌장 문서의 핵심은 영국 귀족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문서야. 자, 그러면 이 대헌장 이후 이제 영국에서는 왕이 독단적으로 뭔가 일방적으로 결정 내리기보다는 이런 귀족들의 권리를 바탕으로 같이 논의하는 분위기, 논의하는 정치 체제들이 많이 발전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국 의회가 발전하게 돼. 그래서 이 대헌장 이후에 시몽드 몽포르 의회라는 게 열려. 용어는 되게 어려운데 별거 없다. 시몽드 몽포르라는 귀족이야. 그 시몽드 몽포르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의회인데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억하면 귀족 권리가 인정됐고 보호받았지. 그걸 바탕으로 의회가 점점 발전한다. 그래서 시몽드 몽포르 의회를 거쳐 모범 의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모범 의회는 뭐 귀족들이라든지 성직자라든지 뭐 영국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는 게 모범 의회야. 즉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고 뭔가를 결정한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회 정치잖아. 그게 점점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14세기 가서는 양원제 의회의 틀이 마련되게 되었다. 이게 영국.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어렵거든. 그래서 영국은 그냥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되냐? 쫀왕 때 대헌장이 승인됐다. 이걸 바탕으로 의회 정치가 발달했다. 그래서 이 의회 정치의 발달과 함께 영국 중앙의 힘이 안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의회의 발달과 함께 영국의 중앙 집권 체제가 발전했다 정도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영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중앙 집권 체제가 발전했다. 자, 물론 왕들도 있지만 왕 이름은 나중에 우리 절대 왕정 시대 다른 시대의 왕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 여기서는 뭐 조남 정도. 영국은 의회 중심으로 중앙 집권 체제가 발전했다. 자, 이때 또 다른 우리 서유럽을 대표하는 나라지 프랑스. 프랑스는 크게 두 명의 임금이란다. 우리 한국 사람 섞였네. 유명한 왕 두 명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바로 필리프 2세와 필리프 4세. 바로 이 필리프 2세가 12세기 후반 정도의 임금 왕인데 이 필리프 2세 때 왕권이 굉장히 강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의 왕권 강화를 바탕으로 시기가 거의 겹치고 요거 조금 지난다는 바로 저거거든. 조낭이 프랑스랑 전쟁 많이 치렀다고 했잖아. 바로 이 필리프 2세부터 그 다음까지 영국이랑 많이 붙게 된 거지.
그 과정 속에 프랑스가 조금씩 성장을 해. 그리고 필리프 4세. 우리 앞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사람이지. 바로 교황 보나파티우스 8세와 붙었잖아. 거기서 이 필리프 4세가 3부회에 소집해서 3부회의 지지를 받고 3부회에서 인정받아서 결국 교황이 승리하게 되잖아. 그래서 성직자 과세 문제를 프랑스 이 필리프 4세가 관여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교황청까지 아비뇽으로 옮겨버렸던 게 아비뇽 뉴스 아니야?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필리프 4세. 그래서 여기 교황을 굴복시켰다가 바로 아비뇽 뉴스에 대한 이야기야. 자, 3부회를 소집해서 3부회는 이 3자가 세 계층이 모여서 의논했다. 성직자, 귀족, 그리고 한 명이 선생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한 지식을 위해서 평민. 성직자, 귀족, 평민들을 모여서 의회를 만든 거지. 프랑스를 대표하는 신분제 의회야. 필리프 4세. 자, 이렇게 프랑스도 발전하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중앙집권 체제가 발전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다면 지금 뭘 배울 거냐?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의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 있거든? 바로 전쟁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전쟁. 우리 앞선 어느 두 나라를 배웠지? 영국과 프랑스. 바로 이 영국과 프랑스가 제대로 한번 붙어 무려 100년이 넘게 싸웠다라고 해서 백년 전쟁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다. 이 백년 전쟁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약 120여 년간 싸웠던 전쟁이거든.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싸웠지. 자, 그러면 이 전쟁을 배울 때 중요한 건 이유 없이 싸우는 전쟁은 없다. 반드시 뭐가 있다? 도대체 왜 100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냐? 바로 백년 전쟁의 원인이야. 첫 번째,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 이게 사실 핵심이야. 이 플랑드르 지방은 어디냐면 영국은 이렇게 섬나라잖아. 섬나라 중심인데 여기가 이제 유럽 대륙이 이어지는데 여기가 프랑스, 여기가 지금 벨기에, 네덜란드, 여기가 지금 독일,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이 두 나라가 싸우는데 플랑드르 지방은 프랑스 북부 지방 살짝 겹치는 지금의 프랑스 일부 지역과 지금의 벨기에 지역, 네덜란드 일부 지역을 플랑드르 지방이라고 불렀거든. 이 플랑드르 지방이 왜 중요한 지방이냐? 이 당시 가장 돈 되는 산업이었던 모직물 산업의 중심지가 바로 이 플랑드르 지방이었어. 이 모직물 산업은 뭐냐면 모직물 공업은 우리 쉽게 말해 양 기른 다음에 양털로 옷 만들고 이런 거 관련 사업을 모직물이라 불러. 지금 기준으로는 그게 뭐 얼마나 돈을 벌어 하지만 이 당시에는 모직물이 정말 돈 되는 정말 많은 이득을 안겨주는 산업이었거든. 자, 그래서 이 모직물 산업의 중심지 플랑드르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양국의 경제력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핵심 지역이야. 이 지역 누가 관리하고 누가 운영할 거냐 가지고 영국, 프랑스가 마찰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이 왕위 계승 문제인데 특히 어떤 문제들이 많냐면 영국과 프랑스는 왕실 간의 혼인들이 좀 많아. 또 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는 영국 왕족, 우리 엄마는 프랑스 왕족. 그럼 나는 영국에도 로열 패밀리고 프랑스에도 로열 패밀리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가끔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프랑스 왕이 죽었는데 후사, 즉 자기 자식을 못 만들어 놓고 후계자를 선정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럼 프랑스 로열 패밀리, 왕족 중에서 황제 패밀리 중에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 근데 나는 영국의 로열 패밀리가 하고 프랑스의 로열 패밀리가 하잖아? 그럼 나 프랑스 왕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영국 왕실이 프랑스에 이렇게 뭔가 왕위를 정할 때마다 영국 쪽 사람을 왕시키겠다고, 그리고 영국에게 유리한 사람 왕시키겠다고 프랑스를 좀 압박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럼 프랑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일인데 우리 황실의 일인데 자꾸 영국이 뭐라고 하니까 어때? 짜증나지. 그런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도 영국은 투닥투닥 했던 거지. 그래서 요 두 원인, 특히 이 플랑드르 지배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가지고 영국, 프랑스가 제대로 붙었던 전쟁이 백년 전쟁.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다. 초반에는 영국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갖고 있다. 근데 이때 프랑스의 유명한 성녀라고 지금 추앙받고 있는 어떤 여성이 등장하게 되지? 바로 잔다르크가 등장하게 된다. 이 잔다르크는 프랑스 시골 농부의 그냥 평범한 딸로 태어난 사람이야. 근데 이 아이가 이제 10대 시절에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백년 전쟁 중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성당에 대천사가 나타난 거야.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르크야 세상을 구해라 라고 신의 계시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잔다르크가 이 백년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하거든요. 놀랍게도 잔다르크의 대활약으로 영국이 이겨가고 있는 전쟁을 역전시켜버려요. 이 잔다르크의 말도 안 되는 믿기 어려운 정도의 활약으로 결국 프랑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 이 잔다르크는 지금 프랑스 내에서 성녀, 성스러운 여자라는 굉장히 고급 멋진 칭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관용적 표현으로 많이 쓰이잖아. 잔다르크라고 하면 어떤 되게 뭔가 긍정의 이미지잖아. 뭔가 어려운 상을 타개하는, 뭔가 히어로처럼 등장하는 여성. 자,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잔다르크, 뭐 어드게의 잔다르크라고 표현하잖아. 자, 그 정도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거. 수업으로 돌아와서는 이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프랑스가 이겼다 정도. 안타깝게 잔다르크의 죽음이 좀 안타까워. 뭐 사실 대단한 활약을 펼친 사람인데 당시 또 시기 질투 같은 거 말려가지고 잔다르크 마녀다 라고 모함을 받고 결국 화형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이 잔다르크인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참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그래. 뭔가 대활약을 했는데 그 끝이 좀 그렇게 마무리됐다는 거 씁쓸하기도 하고. 자, 프랑스의 승리로 끝난 전쟁, 백년전쟁. 그럼 도대체 이 백년전쟁이 우리 역사에 어떤 이 전 세계 세계사, 특히 영국, 프랑스 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냐? 바로 영국의 중앙집권 국가를 발전시켰다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00년 넘게 국가의 모든 걸 걸고 싸움을 한 거잖아. 그럼 영국 입장에서도 이 전쟁 이기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고, 프랑스 입장에서도 이기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명령 체계가 중앙으로 집중되는 거지. 왜? 전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지도부가 통일돼야 되잖아. 각국의 중앙으로 힘이 집중되고 왕을 중심으로 전쟁이 수행됐던 거지. 그러다 보니 100년 넘게 싸웠다, 100년 넘게 중앙에 힘이 집중된 거야. 자연스럽게 중앙 집권 국가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 또 다른 원인은 뭐냐? 우리 반별로 반 내에서 뭔가 사이가 좀 껄끄러운 친구들끼리라도 다른 반이랑 뭔가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다른 반과 뭔가 경쟁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 좀 사이 어색했던 우리 반 친구들도 모두 하나가 되는 거잖아. 우리 반! 상대방 이길 거야! 라고 하면서 100년 넘게 편을 갈아 싸우다 보니 100년 넘게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끼리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아, 우리는 하나. 우리 영국, 우리 프랑스라는 개념이 점점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더욱더 안정적인 체제를 바라며 중앙으로 힘이 집중되는 거지. 영국의 중앙집권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자, 이어서 등장하는 전쟁은 장미전쟁인데 이름이 되게 예쁘지? 이 장미전쟁은 영국의 왕위 계승 문쟁이야. 영국 내에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붙은 거야. 누가 왕위를 차지할 거냐? 근데 왜 장미전쟁이야? 랭카스터가는 상징이, 이 가문의 상징이 빨간 장미여서, 이 요크가는 백장미여서 흰색 장미. 이 가문의 상징이 장미들이었기 때문에 이 가문들끼리 붙었던 이 전쟁을 장미전쟁이라 부르는 거야. 거기서 랭카스터 가문이 승리하게 되거든. 그리고 랭카스터 가문의 헨리 7세가 바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해. 그게 바로 튜더 왕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개창됐던 전쟁, 장미전쟁. 그래서 장미전쟁은 영국 내 왕위 계승 전쟁이었다 정도만 가볍게 봐주면 된다. 자, 오늘 수업 중요한 건 다 끝났다. 이제 남은 지역은 이 서유럽 내에 이 독일 지역과 이베리아 지역인데, 이베리아 지역은 지금의 포르투갈, 에스파냐, 즉 스페인 쪽을 얘기하는 거야. 자, 먼저 독일. 자,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지.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분열 상태야. 조각조각 쪼개져 있어. 그러다 보니 중앙으로 힘이 집중되기가 어려워. 영국과 프랑스랑 조금 더 다른 느낌인데, 그래서 제후들의 힘이 엄청 강력하다.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 제후들이. 13세기 대공리 시대라고 해서 황제가 없던 시대까지 있어. 그냥 제후들이 다 하는 거야. 황제가 있지도 않아. 그 정도로 제후들의 권한이 셌던 지역이야. 자, 근데 아무리 제후들이 세도 황제가 없다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14세기 황금 문서라는 걸 만들어. 이 황금 문서에 입각해서 우리도 뭘 뽑아보자, 황제를 뽑아보자라고 해서 만든 문서야. 이 당시 이 신성 로마 제국, 독일 지역에서 가장 힘센 제후 7명, 7선 제후라고 하는데 7명이 모여서 우리 황제를 선출하자.
바로 그런 걸 정한 게 황금 문서거든. 실제로 황제를 뽑긴 뽑아. 근데 어때? 여전히 제후들의 힘이 막강했던 지역이 신성 로마제국 독일이었다는 거. 그 정도. 얘네는 제후들의 힘이 셌다. 심지어 황제가 없던 시대도 있다. 황제 뽑아보겠다고 만든 문서 황금 문서. 그래서 뽑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황제의 권한이 약하다. 그 정도. 그 다음 이탈리아 지역은 적지도 않았는데 이탈리아 지역도 똑같다. 걔네도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어서 황제의 권한이 약했다. 중앙 집권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도로 기억하면 돼. 자, 이어서 지금의 포르투갈 에스파냐 지역, 이베리아 반도. 이 지역은 우리 옛날에 이슬람 왕조 배웠을 때 이슬람 아이들이 유럽으로 진출할 때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많이 진출했거든. 이 지역은 이슬람 아이들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었어. 그래서 얘네들이 재정복 운동이라는 걸 펼치거든. 다시 한번 정복했다야. 즉 이베리아 반도에 남아있는 이슬람 세력을 다시 한번 찍어 누르고 쫓아낸 거야. 없애버린 거야. 이 재정복 운동은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과정이에요. 바로 이슬람 세력을 없애는, 축출하는 과정.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여기서 여러 나라들이 만들어지거든. 카스티아라든지 아라곤이라든지 그라나다 같은 나라들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이 나라들이 하나로 합해져서 크게 두 나라,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왕국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두 나라가 약간 유럽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이잖아. 이 당시 유럽의 무역 중심지는 지중해였거든. 지중해에서 좀 떨어졌던 애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 루트, 새로운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그 유명한 15세기 새로운 항모, 신항모 개척에 앞장섰던 지역이 바로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되었던 거지. 자, 그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거. 이번 수업 시간에는 재정복 운동, 이슬람 세력 쫓아낸 거 정도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오늘 수업 마무리. 자, 오늘 수업의 핵심은 중앙집권 체제가 발전하는 모습. 자, 그 속에 당연히 왕권이 강화되었겠지. 왕권 강화의 모습. 그럼 도대체 왕권이 강화되고 이 중앙 집권 체제가 발전하는 게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나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본 거야. 포인트는 영국과 프랑스. 영국은 의회가 발전함에 따라 중앙 집권 체제도 같이 발전했고, 프랑스는 필리프 4세 정도, 교황까지 누릴 정도로 황제,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과정 속에 결국 영국과 프랑스가 한번 붙었고, 그 붙었던 전쟁이 백년 전쟁. 백년 전쟁의 원인은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 그리고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터진 전쟁. 영국이 유리했지만 장다르크의 놀랄만한 활약으로 결국 프랑스의 승리. 100년 동안 넘게 싸우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중앙 집권 체제는 더욱더 강화되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영국 내에서 자기들끼리의 왕위 계승 전쟁, 바로 랭카스터와 요크가의 싸움 장미 전쟁. 거기서 랭카스터가가 이겨서 튜더 왕조를 세웠다. 그리고 독일은 제후들의 힘이 엄청 셌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슬람 세력을 축출해 나가는, 제거해 나가는 재정복 운동이 일어났다. 자, 요 내용을 수업한 거예요. 자, 항상 강조하는 거 건강 잘 챙기고, 공부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복습. 아무리 수업을 잘 들어도 복습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 자, 복습 잘하자. 안녕!